자, 오늘 배울 내용은 등비급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수라는 것이 지금 이 단원 이름이 급수잖아, 얘들아, 그지? 급수를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면 리미트 SN이었어요, 그쵸? 리미트 SN.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할 때는 말 그대로 SN을 구한 다음에 무한대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제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럼 등비급수는 뭐가 특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똑같이 급수이기 때문에 SN을 구해가지고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돼요. 이제 등비급수는 그럼 뭐냐? 등비급수는 말 그대로 등비 수열을 무한히 더한 거야. 그러니까 등비 수열의 무한 합이라고 딱 부르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등비 수열을 무한히 더한 것이 등비급수다. 그럼 역시 푸는 법은 급수 푸는 법이랑 똑같다. 급수니까요. SN을 구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겠다. 자, 근데 생각을 해봐. SN이라는 게 등비 수열의 SN은 공식이 있죠. 1-R분의 등비 수열의 합공식 있잖아. 그지?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게 바로 등비 수열의 합공식이야. 그치? 그럼 여기서 지금 어,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낸다고?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리미트 sn이라는 것을 이제 등비급수에 적용을 해보니까 이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결국 이걸 계산한 값이 이제 등비급수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는 앞에서 배운 등비수열의 극한을 좀 떠올려야 돼. 등비수열의 극한은 뭐였냐면 아래 n제곱을 이제 가장 일반적인 등비수열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죠. 자, 이것의 수렴과 발산을 알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뭐에 따라서 달랐죠? 아래 범위에 따라 달랐죠. 아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그리고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r이 1일 때랑 r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아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발산한다 그랬죠? 맞아요. 그 다음에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0으로 수렴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r이 1일 때는 1로 수렴, 1로 수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발산한다 그랬어. 자, 그럼 우리가 이미 이걸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자, 이거는 무한 등비 수열.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얘기한 거야.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얘기한 건데, 우리가 지금 얘기할 거는 무한 등비 수열이 아니고, 무한 등비 급수. 이제 무한이란 말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등비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등비 급수를 계산해 보면 자, 급수니까 리미트 SN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결국 SN이라는 건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 된다고 했잖아.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이제 R의 N제곱이 여기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R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R이 지금 만약에 다시 말해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면 그리고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면 그리고 R이 1이라면 그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됐어요? 자, 근데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요.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1-R의 n제곱도 이제 발산을 할 것이고 이 A를 곱해도 발산이고 이 R은 상수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상수가 곱해져 봤자 크게 의미가 없고 그냥 발산해버려. 그러니까 R이 1보다 크면은 리미트 SN은 어떻게 된다? 발산하게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그러면은 아래 n제곱은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겠지. 자, 이 친구가 지금 0으로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1-R분의 뭐만 남겠어요? A만 남겠죠. 그래서 자, 얘는 수렴을 할 거야. 어디로 수렴한다고? 1-R분의 A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R이 1일 때. R이 1일 때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R이 1이면은 지금 SN이 애초에 이렇게 나오질 않아. 오케이? 왜냐면, 자, 등비수열 기억을 좀 되살려 볼게요.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 공식. 그래서 1번, 2번.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책에서 나왔을 거야. SN은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다. 자, 단 R이 1이 아닐 때 이렇게 SN 공식을 쓰고 그러면 만약에 R이 1이면 어떻게 되냐? 그럼 공비가 1이라는 소리니까 A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NA가 된다. 이때는 단 R이 1일 때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SN 공식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R이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쓰지만 R이 1이면은 NA가 된다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NA가 되니까 R이 1이면 일단 새로 써봅시다. R이 1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는 것은 결국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버리고 A는 지금 상수잖아. 그러니까 A가 0이 아닌 이상은 A가 0이면 사실 이건 말을 하기가 좀 그렇죠. 그죠? A는 0이 아니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갈게요. 어쨌든 리미트 AN은 발산하게 된다.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일 때를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건데, R이 마이너스 1이면은 R의 N제곱이 진동을 하게 되죠. 진동을 하게 된다고. 얘가 진동을 하게 되면은 1-R의 N제곱도 진동할 거고, 상수를 곱해봤자 계속 진동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리미트 SN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발산하게 된다. 진동하니까요. 발산하게 된다. 그래서 언제만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까?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 수렴을 하게 되고 그 값은 1-R분의 A가 된다라는 것을 결론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식을 쓸 때, 결국에 등비급수라는 것은 계산을 쫙 해봤더니 1-R분의 A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있는데 조건이 있다.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쓴 거는 지금 이제 R이 1이 아닐 때를 기준으로 쭉 증명을 해드렸고 R이 1일 때는 따로 그냥 써드렸어요. R이 1일 때는 이렇게 된다. 발산이 된다. 그래서 등비급수를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사실 공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쵸? 공식이 뭡니까? 1-R분의 A다. 단,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열기부터 이제 쭉 풀 건데, 지금부터는 사실 내용이 없습니다. 문제 풀이니까 제가 생각열기만 하고 강의를 한번 끄는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를 찍을게요.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개념으로 보고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4인 정삼각형을 4등분했다. 자, 이 넓이가 4래요. 정삼각형이. 그러면 4등분 했으니까 처음에 4등분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등분 했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랬을 때 또 위에 거를 또 4등분하고 또 위에 거를 4등분하고 이것을 이제 한없이 반복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문제를 볼 건데 수열 AN이 등비수열임을 확인해 보자 그랬어. 등비수열이 될까요? 실제로 구해봅시다. A1이라는 것은 자, 지금 총 넓이가 4였어. 총 넓이가 4였는데 4등분해서 그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4가 되겠죠. 그러니까 1이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A2라는 것은 여기서 또 4등분을 하나니까 한 조각이니까 4분의 1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자, A3라는 것은 또 4분의 1을 4분의 1에다가 4분의 1 또 곱한 거니까 4분의 1의 제곱이 될 것이고 A의 4제곱은 4분의 1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럼 등비수열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공비가 얼마?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합을 기호 시그마를 사용해서 나타내 보지. 그러면 자, 이것은 지금 처음이 1이잖아. 그러니까 색칠한 부분이 처음 1, 그다음에 4분의 1, 그리고 4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의 세제곱. 자, 이것을 무한히 이제 더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것을 시그마로 이제 나타내 볼 건데, 간단하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일반항을 찾으시면 돼요. 일반항은 뭐냐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4분의 1이니까 1 곱하기 4분의 1의 n-1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요게 바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를 이제 계산할 건데, 이걸 계산할 때는 우리가 결국에는 리미트 SN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봐봐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그냥 이렇게 나왔다고 이제 계산만 해볼게요, 계산.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등비 수열을 무한히 더한 등비 급수죠. 등비 급수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써야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4분의 1의 k-1제곱.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ak가 되는 거고, 응? ak에다가 시그마를 붙여놨으니까 결국에 이게 sn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지금 sn. 그래서 리미트 sn을 구하는 작업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바로 풀어보면 이게 sn이니까요. sn을 먼저 구합시다. 그럼 리미트는 가만히 놔두시고, 자, 리미트는 가만히 놔두시고, 일반항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결국에 1-r분의 공식대로 가는 거야. 첫째 항은 1, 그 다음에 1-r, 그러니까 4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4분의 1의 n제곱은 0으로 가죠. 그러니까 1-4분의 1분의 1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3분의 4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 작업을 매번 하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야, 어차피 등비급수는 1-r분의 a가 결론일 수밖에 없어. 물론 r이 여기서 r은 지금 얼마입니까? 4분의 1이죠? 이 4분의 1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절대값이 1보다 작잖아요. 그렇죠? 그 경우에는 그냥 공식을 바로 써도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바로 그냥 공식을 써가지고 1-r, 즉 4분의 1, 그 다음 첫째 항이 1이니까 1. 그래서 정답이 3분의 4가 나온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등비급수고 나머지 내용은 쭉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다 한 얘기니까 그냥 가볍게 읽어보면서 이제 마무리 지어주세요. 네, 다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된다. 네,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네, 요런 결론. 그래서 등비급수라는 것은 절대값,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수렴하고 그 값이 1-R분의 A가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고,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렴하지 않는 경우, 즉 발산하는 경우는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발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잠깐 끊었다가 다음 차시에서 이제 예제 1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수고했어요.